어제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의 압승 그리고 민주당의 참패로 정리됩니다. 서울의 25개구 그리고 부산의 16개구가 모두 빨간색이었습니다. 3년 전 지방선거 때와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민심이 급변한 중심엔 2030 세대가 있습니다. 청년층은 진보 그리고 노령층은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는 정치권의 공식이 깨진 겁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20대 청년, 30대 청년이 저의 지지 연설을 해줄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국민의힘조차 놀랄 정도로 선거 전부터 2030 표심은 술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렁거림은 실제 투표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지상파 3사가 선거 직후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2030 세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는 응답의 격차가 20%포인트 안팎까지 벌어졌습니다. 특히 20대 남성에선 10명 중 7명이 오세훈 시장을 택했다고 답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와의 격차가 무려 50%포인트를 넘어선 몰표입니다.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하다는 60세 이상 노년 남성층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40대 남성에서만 여당 지지가 강했고 나머지 모두 야당으로 기울긴 했지만 결국 민심 급변을 주도한 건 2030 세대의 표심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에선 2030의 60% 이상이 민주당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했던 젊은 층이 불과 1년 만에 야당 압승의 견인차가 된 겁니다. 이렇게 청년은 진보당 지지, 노인은 보수당 지지라는 정치권의 통상적인 공식이 깨지면서 대선을 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정치권에선 새로운 2030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전문가들은 2030 세대의 이번 투표를 분노 투표라고 정의합니다. 정부와 여당에 화가 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2030이 분노하는 지점을 건드린 건지 최수연 기자가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 세대의 분노의 첫 지점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입시 전형의 다변화로 정보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진 데다 힘들게 대학을 졸업한 뒤엔 취업길마저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좋은 직장 갖기도 힘든데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 크게 오른 집값으로 내 집 마련도 포기하게 됐다는 겁니다. 연대보다는 자립이 더 중요한 가치인 2030 세대. 그만큼 자신의 생계, 그리고 스스로의 이익 추구에서도 이전 세대에 비해 현실감이 더 넘친다는 겁니다. 집을 산다든지 아무튼 생계와 이제 직접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안들에 대한 어떤 그 반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때문에 증세나 조세에 대한 저항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기회를 뺏겼다는 생각, 생계에 대한 민감한 마음. 이게 바로 과정의 공정함에 대한 민감함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공정성 더 민감한데 기대가 더 많았기 때문에 실망이 더 커서 민주당에 대한 거부 의사를 선거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2030 세대의 특징을 정리하면 분노의 지점들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정규직 대거 전환으로 충돌했던 인천국제공항 사태, 금수저 특혜 입학 논란을 빚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을 화나게 했던 LH 사태와 여권의 전셋값 내로남불. 일련의 일들이 2030 세대의 분노 포인트를 타격하면서 지지하는 정당이 1년 사이에 크게 돌아섰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길거리로 나가서 투표에 참여한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대학 앞에 나와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가 된 2030 세대가 느낀 이번 선거 어땠을까요? 이 가면 인터뷰로 진짜 속마음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2030 세대는 최근 사회적 이슈를 보며 불공정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인구공개 사태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는데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는 거는 취업을 약간 로또식으로 해준 거 아니냐. 정당한 경쟁 없이. 조국 사태나 그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분노를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의 입시 부조리 그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특히 선거 직전 터진 LH 사태를 보면서는 분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러면 돈을 아무리 모아도 원래 집을 살 수도 조차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회사를 잘 들어가서 투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쌓인 게 정부 여당을 지지했던 마음을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정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정의로운 사회라든지 기회가 평등한 사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원래는 민주당인데 근데 이게 진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당인지는 의문이라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해야 되는데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도 다만 이번 선택을 단순히 2030 세대의 보수화로 보는 건 동의할 수 없단 반응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한 대로 여당에 대한 분노 투표이지 다른 당에 대한 지지 투표까진 아니라는 걸 정치권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을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차악을 선택한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당 쪽도 이렇게 논란이 많으니까 깨끗하다고는 안 보는데 한쪽이 예뻐서가 아니고 한쪽이 너무 실망을 많이 줬으니까.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이슈체커 박상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면 민주당은 2030 세대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20대 남자의 경우 그런데요. 잠깐 사진을 보면 2016년 겨울에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을 위한 촛불을 들었을 때 20대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4년여가 지난 지금 이번 서울 재보궐선거를 보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유세차에 20대가 오르기도 하고 사실 출구조사 결과에도 이런 20대의 변한 표심이 반영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촛불 집회 때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20대가 돼서 투표권이 있는 거잖아요. 예. 2030 세대는 언제나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을 지지한다. 이런 정치권의 공식은 이번에 완전히 깨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몇 20대에게 물었더니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1년 전이죠. 민주당을 찍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찍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통념상으로는 20대가 주로 진보, 20, 30대가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 세대 분석 전문가는 사실 따지고 보면 20대는 보수도, 지금의 20대를 말하는 건데요. 20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세대가 특정한 정치적 경향을 보이는 이른바 세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저희가 20대가 좀 더 진보 정당을 지지했다고 보는 건 2002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대면 80년대, 70년대 후반생들이 20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20대는 다르죠.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쭉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데요. 그래서 연령 효과와 세대 효과는 좀 다르고요. 일단 잠깐 보면 1950년대생 이전에는 산업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새마을운동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렵던 나라를 내가 이만큼 키웠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50대 후반부터 실제 투표로도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40대부터 50대 중반까지는 민주화 세대라고 하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거나 또는 지켜봤고 정권 교체에 함께하거나 또는 시민운동 또 정치 참여를 통해서 정치적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른바 민주화 세대로 현 여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 높습니다. 그런데 20대에게는 산업화는 너무 먼 얘기고 민주화만 하더라도 1997년에 정권 교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얘기가 큰 울림이 없습니다. 즉 이념으로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념도 아니고 민주화 과정도 아니고 산업화 과정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일단 생활을 어떤 정치인이 나의 생활을 낫게 해줄 것이냐, 더 좋게 해줄 것이냐라는 얘기, 이 경제적 문제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정치인들의 태도 문제입니다. 잠깐 눈여겨볼 만한 수치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지난 19대 대선의 20대 지지율입니다. 역시 출구조사 결과였는데 당시 직전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8.2%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득표는 24%였는데 모든 연령층에서 심지어 40대 연령층보다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에 여당의 국정농단 사건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게 20대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후보 개인의
이유도 있겠지만 세대 전문가들은 20대는 뭐 진보나 보수로 규정받기를 거부하고 대신 기존의 권위가 위선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때, 기존의 권위가 위선적일 때 특히 강하게 반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권력은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죠. 대선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남았고요. 20대 표심에 여당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